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상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별 특성, 대상별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와 내용 구분,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대상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아동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아동의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아동에 대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동의 정의, 아동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우리는 아동이라고 합니다. 18세 이하예요.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현장에서 아동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 중간에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이제 중고등학생을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의 특성은 타인에 의존하고요. 생존과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타인에 의존해야 됩니다. 또 가족과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으로 본다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가족 기능의 해체가 왔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요. 가족이나 인근 생활 공동체의 기능이 상당 부분 사회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동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회 환경으로 낮은 자기상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립의지가 없는 아동, 이런 아동을 보다 나은 생을 즐기고 힘차게 성장하고 고독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는 아동 대상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내가 영동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동 군청에 가서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 리스트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세 가정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세 가정을 7년 동안 계속 도왔었는데 그때 보면 주로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이들은 조모나 조부의 손에,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에 길려지는 거죠. 그나마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괜찮은데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어렵고요. 7년 동안 계속 그 아이들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국가가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가 많이 합니다. 그때는 더더군다나 국가가 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그때 정말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거죠. 자원봉사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보다 나은 생을 즐기고 힘차게 성장하고 고독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으로 보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 약속시간 준수, 솔직한 감정 표현 및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은 개별화된 관심과 사랑,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이제 그런 건데,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본능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니까 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화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동 대상 자원봉사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내용으로 보면 심리적 지지, 그건 이제 상담이죠. 또래 상담, 전화 상담, 가족과의 상담 등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리적인 지지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손 과정의 아동을 지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정진으로 본다면 교육 지원, 어린이 공부방 학습 지도, 교육 프로그램 지도, 아동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 선용 지도, 취미 교육, 동아리 활동 지도, 독서 지도, 어린이 병동 자원봉사 등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 보호 활동이 하는데 방과 후 아동 보호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일이라는 거 그런 거고요. 위탁 부모 영유아 일일 위탁 부모 영유아 보호 시설 아동 돌보기 그냥 보육 시설 아동 돌보기 등의 이제 봉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이건 직접 만나서 하는 서비스고요. 사회적 지지는 간접 서비스로 본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업무 보조, 아동단체 및 시설 업무 보조, 그 다음에 초청 방문,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면 조사 활동에 유해 문화 환경 조사 감시, 위험 장소 검사 및 시정 건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는 자원봉사활동 정보 지도 제작,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신문 제작 등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보면 가출 아동 공동체 건립 운영을 위한 바자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더군다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심리적인 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 상담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나머지는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네, 어, 아동대상 자원봉사활동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의 특성은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그래서 급속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의 진행, 특히 이 시기가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현재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기의 특징과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보면 또래 집단과의 동일시, 사회와의 통합 시도, 신념체계 확립 시도, 그리고 기존 질서에 반항심을 갖기도 한다. 그렇죠. 중2병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때에 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성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인정하고 그 인간 스스로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신체적 변화, 사춘기죠. 사회적 역할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아 정체감 형성의 혼란, 이러한 시기에 모든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잘 도와서 이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을 본다면 공감과 수용의 자세,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신뢰를 형성해 정기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야 되고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히 청소년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기는 이 사춘기를 지나기 때문에 엄청난 과도기거든요. 그 성호르몬의 어떤 변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 변화에 따른 우리의 그 마음,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도와줘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도 학교라고 하는, 학원이라고 하는 교육 일변도에 그런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그곳에만 가두어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더 이 시기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사회적 어떤 여건이 필요한데 너무도 성적 중심주의, 성적 지향주의다, 성공 지향주의다 보니까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모자라는 아이로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공부가 중요하죠. 물론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냥 잘 성장해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이 성적이 서열화로 그냥 쭉 줄 세우게 하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공감인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청소년 시기를 효과적으로 잘 지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내용에 보면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리적인 지지입니다. 심리적인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고 할 때 청소년 상담, 학교 주에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죠. 그리고 학교 상담 자원봉사, 지금 학교에도 뭐 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계속 있죠.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비행 청소년 상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어서 소년 가정이라든지 결손 가정이라든지 비행청소년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 영동에 있을 때 7년 동안 제 세 가정을 지속적으로 도왔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정진에서는 교육 지원, 기능 교실 지원, 방과후 학습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등이 있다. 또 사회활동 지원, 농촌활동 지도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가 수련인데 캠프 지도나 전통놀이 지도 지금 다 국가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청년들 모아서 이제 청소년들끼리 캠프도 하고 또 전통놀이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이제 여가를 잘 선용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안정, 취업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시켜서 잘 취업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 및 가사 지원, 결식 청소년 무료 급식 및 노력봉사, 차량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활동, 가출 청소년 일시 보호, 쉼터가 있고요. 민간 가정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가출 청소년 일시 보호, 이 쉼터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것,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가정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요한 자립기능 향상, 이게 스스로 청소년들이 잘 자립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향상,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접 서비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또다시 이제 시설 지원, 업무 보조, 시설 환경 정리, 행정무 보조, 차량 지원 등 시설 장비, 보일러 수도 등 각종 시설 장비,
방문활동, 시설에서 레크레이션 지도, 보호, 관찰소, 소녀운동 미분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한다. 이런 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조사활동, 청소년 유해 문화 환경 조사, 감시, 청소년 욕구 조사, 사회 조사 보조 이런 것들도 함께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보 제공, 자원봉사 활동, 정보지도 제작, 청소년 신문 제작, 캠페인,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및 계몽, 청소년을 위한 금연, 성교육, 약물 남용 방지 캠페인 등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상담센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둘 다 똑같잖아요.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다 자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있고 사회적 지지를 주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성장해 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죠.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죠. 물론 요 아동은 이제 이 기준이 13세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요 두 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에 이 자원봉사 그러니까 돕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 아동을 돕는 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에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동은 주로 결손 가정입니다. 네, 결손 가정, 뭐 한부모 자녀라든지 또 조부모 자녀, 조부모 가정 이런 게 이제 결손 가정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이 주로 이 아동의 사역에 집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 청소년들을 돕는 것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돕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동은 주로 결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물론 여기도 결손 가정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결손 가정일 수 있지만 이 청소년기에 이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공부 때문에 뭐 무시를 당한다든지 사춘기의 어떤 이 변화의 시기를 잘 넘어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든지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든지 실제 우리나라에 가출 청소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동과 청소년은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때도 상담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런 포인트가 조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또 그렇게 다르게 돕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똑같이 목표를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자립하는
스스로 자립해가는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회성을 길러줘서 사회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회성을 길러줘서 사회에 별 문제 없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산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엔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그 사회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과 청소년 상담의 청소년 봉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